매운 쫀득이 하나 사러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계셨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절까지 하셨다. 제발 부탁이다. 네가 각성한 마술을 동생에게 양보하렴. 내 대답은 아버지의 뺨을 2번 후려치는 것이었다. 이곳은 마수 테이머들의 세계니까 누구나 18살이 되면 자신만의 계약 마술을 각성한다. 나는 에픽 등급의 심연 교룡을 각성했다. 반면 내 동생은 쓸모없는 흙파기 두더지를 각성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어릴 적부터 재벌가 상속녀에게 들러붙어 있었다. 동생이 커서 그 집안의 대릴사위로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은 그 덕을 단단히 보며 떵떵거릴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계약 파기를 명령했다. 거절하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다. 내 첫 반응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교룡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녀석을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심연 교룡의 생각은 달랐다. 녀석은 내 동생에게 다가가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고귀한 생물이라나 뭐라나 상속녀라는 든든한 연줄이 있는 내 동생 정도는 되어야 자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나 같은 거지. 발사계 같은 주인에게서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 꼴을 보며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너희 둘 다 그렇게 원한다면 가져. 나는 손을 꽉 쥐어 계약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머릿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폭발했다. 계약 사슬을 끊어 생긴 손상은 영구적이었지만 주인을 배신하는 교룡 따위는 내게 필요 없었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꽉 깨물고 억지로 몸을 가누었다.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갑자기 후회 가득한 얼굴로 달려오는 아버지 강진애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교룡의 결정을 낚아채 내 동생 강혜의 가슴에 밀어넣으며 새로운 주인 계약을 마쳤다. 강혜는 주체할 수 없이 기뻐했다. 녀석은 고개를 젖히고 미친 듯이 웃어댔다. 가슴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고작 에픽 등급의 교룡일 뿐이잖아? 언젠가 내 손으로 그 배신자 마술을 되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발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감정 없는 짧은 코웃음을 쳤다. 원망 안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절 원망하진 마시죠. 학교의 초보자 시련이 3일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스파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 전에 새로운 마수와 계약을 맺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보석상에 가서 할머니가 물려주신 옥 펜던트를 20만 위안에 팔았다. 그러고는 택시를 타고 남양시 최대의 마수 거래소인 만수각으로 향했다. 나는 곧장 희귀 마수 구역인 8층으로 올라갔다. 온갖 기상천외한 모습을 한 수십 마리의 레어 등급 마수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자 모든 진열장 밑에 최소 50만 위안이 적혀 있었다. 은올랑은 무려 80만 위안이었다. 80만 위안이라니. 차라리 날강도 짓을 하지 그래. 나는 머쓱하게 코를 비비적거리며 수중에 20만 위안을 꽉 쥐었다. 나는 판매원 한 명을 멈춰 세우고 물었다. 이것보다 싼 건 없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고개를 저었다. 2층은 전부 레어 등급 마수들만 있습니다. 더 저렴한 걸 찾으신다면 우수 등급 구역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실망감에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덧붙였다. 아니면 지하실에 하자가 있는 마수들도 있어요. 훨씬 싸지만 나는 품질은 꽤 망설이지 않았다.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죠. 20만 위안밖에 없는 나로선 그게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그녀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탁하고 서늘한 공기 속에 녹슬고 구멍난 철창들이 방 안 곳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철창 사이를 거닐며 그 안의 마수들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눈에 띄는 녀석은 없었다. 서서히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 처박힌 철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힐끗 본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눈앞에 터질듯이 밀려왔다. 서둘러 다가가 보니 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본 녀석은 힘겹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말없는 간절한 애원을 보았다. 이름, 복수, 영귀, 등급, 레어, 진화 경로, 에픽 등급 흑령 마귀, 융합 경로 1, 불멸 등급 룬 껍질, 용귀, 융합 경로 2, 전설 등급 심연의 강성귀, 융합 경로 총 26개. 나는 경악했다. 지금껏 마수에게서 본 융합 경로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잠깐만, 나는 숨을 죽였다. 내 두 눈은 목록의 마지막 경로에 고정되었다. 전설 등급 빙사 고란 현무. 내가 상상하던 바로 그 전설 속의 현무란 말인가? 입이 바싹 타들어갔다. 나는 손을 뻗어 금이 간 껍질을 만졌다. 동생의 비열한 웃음과 아버지의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이 다시 뇌리를 스쳤다. 내 안에 복수심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작은 거북이의 껍질 틈새에서 맹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시선을 내리자 탁한 물 위로 어른거리는 심연 교룡의 환영이 비쳤다. 그 순간
거북이가 작은 발톱을 들어 그것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순수한 경이로움을 담아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 시면 교룡을 이 현무가 밟고 올라설 첫 번째 디딤돌로 만들어주마. 운 좋게도 만수각의 지하실 창고에는 융합에 딱 필요한 하자가 있는 한 수사 한 마리가 있었다. 나는 녹슨 철창에서 작은 거북이를 조심스레 안아든 다음 구석에 있는 뱀의 철창으로 다가가 그것을 꺼내며 말했다. 이 두 녀석으로 할게요. 내 서글픈 표정을 본 판매원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각각 5만 위안씩입니다. 5만 위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정령카드를 뽑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10만 위안을 결제했다. 판매원의 미소가 짙어졌고 그녀는 나를 다시 1층으로 안내했다. 나는 말했다. 아직 10만 위안이 남았는데요. 재료 3개만 뽑아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녀에게 융합에 필요한 재료들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점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저 녀석 좀 봐. 진짜로 다 죽어가는 환수를 2마리나 샀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짐 덩어리로 쓰려나 보지.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내 귓가에 들려왔다. 내 손바닥 위에 있던 작은 거북이와 뱀은 몸을 둥글게 말고서 끊임없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피부 너머로 그들의 떨림이 전해졌다. 나는 그들을 비웃는 자들의 시선을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맞받아쳤다. 그리고 두 작은 녀석에게 입을 열었다. 저들 말은 듣지 마. 너희는 짐덩어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그건 너희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뜻이니까. 두 작은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웅크렸던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누구도 내 환수들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순 없어. 바로 그때 점원이 뛰어와 내게 3개의 상자를 건넸다. 재료비로 남은 10만 원을 전부 써버렸다. 이제 난 완전히 빈털털이었다. 나는 재료를 챙겨 완수하우스를 떠나 호텔로 돌아갔다. 커튼을 쳤다. 융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이토록 초현실적인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들켜선 안 됐다. 이제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조금 아플지도 몰라. 너무 참기 힘들면 언제든 멈추라고 말해. 둘은 고개를 끄덕이곤 조용히 각자의 맹세를 다졌다.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비명조차 지르지 않겠다고.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다정한 주인을 지켜낼 거야. 3개의 상자를 열고 융합 재료인 시면에 침몰관, 명계의 강물, 그리고 속박의 매듭을 꺼내놓았다. 시작하자. 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융합이 끝날 무렵 두 작은 녀석은 끝내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고 고통 속에 기절해버렸다.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더 강해지지 않았어도 난 너희를 끝까지 지켰을 거야. 그때 황금빛 기둥이 녀석들을 감싸 안았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벽을 뚫고 하늘로 곧장 솟구치며 사방으로 빛을 흩뿌렸다. 다행히 방 안의 모든 틈새를 꽉 막아둔 덕분이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난양시 성주부 수틱란 성주는 난양에 새롭게 나타난 균열에 관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 천둥 같은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가 일직선으로 쩍 갈라졌다. 수틱란의 동공이 매섭게 수축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여태껏 저런 황금빛 오라는 본 적이 없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건 다른 세계의 초강력 균열이 찢어지며 열렸거나 전설급 대초기수가 강림했을 경우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후자의 가능성을 지워버렸다. 전설급 대초기수는 근 1000년 동안 언급된 적조차 없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 난양시에 갑자기 나타난단 말인가.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즉시 난양 주변의 모든 균열을 샅샅이 수색하세요. 호텔방에서는 황금빛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다. 나는 즉시 거북이와 뱀의 상태를 확인했다. 둘 다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 작은 거북이는 몸집이 2배나 커져 세숫대야만 한 크기가 되었다. 등딱지에 갈라졌던 틈도 완벽히 아물어 있었다. 얼음빛 푸른 문양으로 뒤덮인 뱀의 머리 위에는 작고 차가운 금빛 혹이 자라나 있었다. 몸 길이도 1m에 달했다. 검은 뱀의 꼬리는 거북이의 등딱지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두 녀석은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녀석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며 새로 갱신된 그들의 상태창을 확인했다. 이름, 빙사고란 현무. 등급, 전설급. 추가, 융합 불가. 진짜로 전설급 현무가 된 것이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전설급의 힘이 지금 내 눈앞에 실존하고 있었다. 이 작은 거북이는 이전에 있던 시면의 교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어젯밤 겪었던 배신의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머지않아 시험의 날이 밝았다.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환수를 자랑하며 팀원을 찾기 바빴다. 그 안에 있는 마물들은 몹시 사나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팀을 꾸리는 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아주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장하이는 약혼 여인 리냐팅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심연의 교룡이 그 두 사람의 위를 맴돌고 있었다. 사방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어 앞다투어 장하이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대장, 진짜 대박입니다. 무려 에피급 교룡이라니요. 이번 시험 1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입구 쪽에선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장, 저기 저 사람 대장네 형님 아니에요? 형님은 쓸모없는 흙두더지나 소환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다가 거북이로 변한 거죠?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사랑하는 내 동생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장하이는 내 시선을 받으며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기색이었다. 그때 리냐팅이 나섰다. 뻔하지. 그 두더지는 버렸겠지. 그딴 쓸모없는 걸 누가 키우고 싶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녀석은 이미 오래전에 장하이의 형이기를 포기했어. 여기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다시 장하이의 곁에 딱 달라붙었다. 나는 그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소중한 동생은 사실을 지어내고 왜곡하는 데엔 아주 도가 텄다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쓸모없는 두더지를 각성시킨 사람이 된 거지? 하지만 지금은 복수할 때가 아니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회를 노려야겠다. 장하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리냐팅을 곁에 두고 다가왔다. 그는 말했다. 개죽음 당할 게 뻔한데 왜 굳이 그 쓸모없는 거북이를 데려온 거야?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장하이, 네가 연기자가 되지 않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너랑 말싸움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충고 하나만 남겨두지. 나는 말을 멈추고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지.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해서 내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 나는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장하이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쓰레기 새끼, 아직도 주둥이를 나불대는 거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주마. 그러고는 심연의 교룡에게 말했다. 가서 저 거북이의 부서진 등껍질을 산산조각 내버려. 교룡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발적으로 앞으로 돌진했다. 교룡의 보라색 꼬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지더니 내 마수를 향해 곧장 베어 들어왔다. 군중들 사이로 동정 어린 시선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 불쌍한 녀석의 마수는 운이 좋아야 중상일 게 뻔했다. 동생이 교룡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뭘 기대한 걸까? 그들의 눈에 나는 제때 반응할 기회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교룡의 꼬리가 등껍질에 내리꽂히는 순간 물의 방패가 펼쳐지며 그 일격을 흡수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반응한 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거북이가 방금 교룡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거다. 사방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장하이조차도 멍한 표정이었다. 불가능해. 바로 그때 조용한 웃음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흘러들었다. 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장하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했다. 내가 먼저 움직였으니 그런 짓을 할 줄 알았지. 내가 공평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 그 순간 종이 울렸다. 초보자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주변의 학생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내 마수를 제지했다. 장하이는 그 틈을 타 리냐팅의 손을 잡고 입구를 향해 달렸다.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뒤돌아보았다. 안에서 어떻게 죽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차가운 경멸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고 마수를 곁에 둔 채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시험 공간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울창한 정글에 서 있었다. 탐지 구슬들이 머리 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규칙에 따르면 몬스터를 사냥해 점수를 얻어 전체 연맹에서 1000등 안에 들어야 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시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움직여야 한다. 쉬안바오, 이번에는 1등을 노리는 거야. 쉬안바오는 현무라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쉬안바오는 확신에 찬 단호한 눈빛으로 끄덕였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고 숲으로 향했다. 우리는 은푸른빛 털을 가진 2m 크기의 숲 늑대, 즉 첫 번째 몬스터와 곧바로 마주쳤다. 이름 번개송곳니, 늑대, 브론즈 2티어. 첫 번째로 마주친 게 2티어 마수였고 게다가 번개 속성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한 번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내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쉬안바오, 해치워. 쉬안바오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의 분노가 녀석의 심부에서 불타올랐다. 진화 이후 맞이하는 첫 전투였다. 내 명령에 짙은 푸른색 물결이 녀석의 몸을 타고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쉬안바오가 돌진했다. 그 물결은 번개송곳니, 늑대의 벼락 같은 이빨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고
그 과정에서 늑대의 이빨 2개가 부러졌다. 늑대는 뒤로 날아가 나무에 처박혔다. 내가 외쳤다. 음연의 안개를 써. 쉬안바오가 입을 벌리자 짙은 푸른빛의 수증기 소용돌이가 뿜어져 나왔다. 안개가 번개 송곳니 늑대를 휘감았다. 귀청이 터질 듯한 울음소리가 허공을 찢었다. 안개가 걷히자 땅에는 깨끗한 늑대뼈 한 구만이 남아있었다. 뼈에서 피어오른 에너지 구슬이 쉬안바오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쉬안바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다. 이티어를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녀석도 이티어에 도달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현무가 티어 차이를 무시하고 단 한 방에 번개 송곳니 늑대를 끝장냈다는 사실이었다. 쉬안바오, 너 진짜 대단하다. 쭈그려 앉아 녀석을 껴안아 주려다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해가 갔다. 너무 흥분했던 것이다. 완수 상점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조롱과 멸시만을 견디며 살아왔으니 이제 마침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억눌렸던 거대한 감정이 마침내 풀려난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삶은 이제 다 끝났어. 너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수가 될 거야. 두 작은 녀석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녀석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녀석들은 오늘부터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키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먹잇감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번개 송곳니, 늑대를 사냥한 후 우리는 더 강력한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다. 약 10분 후 우리의 두 번째 몬스터인 브론즈 이티어 독고리 전갈이 나타났다. 독속성일지 몰라도 쉬안바오의 상대는 되지 않았다. 음연의 안개가 녀석을 덮쳤다. 순식간에 뼈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사체에서 피어오른 에너지 구슬이 쉬안바오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즉시 상태를 확인했다. 쉬안바오는 단숨에 브론즈 이티어로 올라서 있었다. 기뻐할 틈도 없이 거센 정신력이 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내 레벨 역시 브론즈 이티어로 돌파했다. 마수사의 티어는 마수의 성장을 따라가는 법이다. 그리고 정신력이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마수와 계약할 기회도 생기는 법이다. 나는 손을 뻗어 작은 흙거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몰래 크게 기뻐했다. 그 후 우리는 숲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눈에 띄는 가장 높은 티어의 몬스터들을 사냥했다. 마주친 모든 마수는 1티어든 2티어든 예외 없이 쓰러뜨렸고 내 점수는 로켓처럼 치솟았다. 난양중학교 모니터링실에서는 우양 감독관이 연맹 본부로 감시 영상을 업로드하느라 바빴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류야펑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와 메인 화면의 순위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우리 학교 학생 중 몇 명이나 0위 안에 감독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올해 아이들은 작년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3명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류 교장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우양 감독관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에픽 등급 교룡을 지닌 장하이만이 2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그의 점수도 겨우 0점을 넘겼을 뿐입니다. 나머지 2명은 800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류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올해는 연맹 전체가 고전하고 있군. 0점을 달성한 학생이 200명도 안 되다니. 이대로라면 메마족과의 세계 도전에서 또 패배하고 말 거야. 우양 감독관도 한숨을 쉬었다. 올해도 연맹이 진다면 10연패가 되겠군요. 그가 학생들의 영상을 정리하러 몸을 돌린 순간 메인 화면 하단에 이름 하나가 번쩍였다. 난양중학교 우양 감독관은 씩 웃으며 교장을 부르려 했다. 그때 그 이름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깜빡이며 500위를 뚫고 로켓처럼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교장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미 문을 향해 반쯤 걸어가던 류야펑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우양 감독관의 시선을 따라 연맹 순위표를 쳐다보았다. 눈길을 돌리는 그 짧은 찰나에 내 이름은 이미 100위까지 올라갔고 이름 옆의 점수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막 이 0점을 돌파한 참이었다. 류야펑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이름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빨리 오를 수 있지? 우양 감독관은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다. 에픽 등급 마술을 지닌 장하이조차 겨우 0점을 넘겼는데 나는 불과 몇 분 만에 0점 차이로 그를 추월해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진단해보았고 심지어 연맹 본부의 보고서까지 제출했다. 아무런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류야펑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꼬리는 말을 듣지 않고 실룩거렸다. 내 점수는 이미 30점을 돌파해 연맹 상위 10위권에 진입해 있었다. 1위와의 격차는 단 600점으로 줄어들었고 상승세는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류 교장이 소리쳤다. 당장 저 학생의 실시간 화면을 띄워봐. 기억이 맞다면 그는 장하이의 형이었지만 일반 등급 흑두더지 왕을 각성하는데 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우양 감독관은 이미 이 상황이 뜻하는 바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내 실시간 화면을 띄웠다. 내 이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1위에 올랐고 내 점수는 0점을 돌파했다. 류야펑은 체면도
잊은 채 화면 바로 앞까지 바짝 다가가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나는 작은 흙거북과 함께 개울을 따라 숲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테이머와 마수 모두 이미 브론즈 4티어에 도달해 있었다. 슈안바오, 더 깊은 곳에 6티어 몬스터가 있는 게 확실해. 작은 흙거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이제 없었다. 30분 남았어. 오늘 6티어 몬스터가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확인해보자고. 10분 후 아니나 다를까 브론즈 6티어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은 가시등곰. 브론즈 6티어. 나는 짙은 갈색의 가시등곰을 노려보았다. 브론즈 6티어 오라가 내뿜는 압박감은 하위 등급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슈안바오가 5티어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고작 4티어로 무려 2티어나 낮았다. 하지만 나를 더 화나게 한 건 이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5명으로 구성된 팀이 가시등곰에게 끊임없이 밀려나 개울가로 점점 더 몰리고 있었다. 한 팀원이 쉰 목소리로 절박하게 외쳤다. 대장,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거야? 뭐가 무섭다고? 질질 짜. 저놈도 이미 한계야. 계속 밀어붙여. 장하이는 팀원 중 한 명의 팔을 낚아채더니 앞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이게 바로 내 남동생의 역겨운 본 모습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을 놈.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서늘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앞으로 밀려난 팀원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교룡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는 도간에 든 쥐였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가시등곰은 자비 없이 달려들었다. 분노에 찬 앞발 후려치기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났다. 장하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또 다른 팀원을 붙잡았다. 내 차례다. 그 팀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곰의 정면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두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절규했다. 장하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장하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팀원마저 앞으로 내던지고는 교룡에게 힐끈 눈짓을 보냈다. 기회를 봐서 곰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그와 리냐팅이 도망칠 시간을 벌라는 속셈이었다. 가시등곰은 또 다른 몸뚱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숨통을 끊어버릴 기세로 천가시 분노의 발톱을 내리치려던 찰나 곰의 앞발이 둔해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짙은 푸른빛 안개가 곰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 안에서 영혼을 찢어발기는 듯한 처절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안개가 걷히자 그 끔찍했던 가시등곰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였다. 장하이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리냐팅을 낚아채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만이네. 내 동생.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내 서늘한 목소리가 먼저 그에게 닿았다. 장하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내가 다가오는 것을 쳐다보았다. 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장하이의 뺨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었다. 무슨 일이야? 차마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어? 그 순간 가시등곰의 시체에서 에너지 구슬이 피어올라 슈안바오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슈안바오는 단숨에 브론즈 5단계로 진화했다. 장하이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더욱 거세졌다. 장하이는 등 위에 실린 무게가 2배로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리냐팅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무너져 내렸다. 장하이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나는 악마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가 침을 뱉으며 쏘아붙였다. 개자식,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심연 이무기의 꼬리가 허공을 가르며 그림자 처형을 발동했고 그 공격은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그 공격은 닿지 못했다. 슈안바오의 현무 영역이 그 공격을 빈틈없이 막아냈기 때문이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장하이, 너 정말 사정을 두지 않는구나. 방금 그 공격은 날 죽이려던 거였어. 나는 숨을 고른 뒤 발로 장하이를 걷어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그의 얼굴을 짓밟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랑 넌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어? 진짜 널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장하이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두 눈은 공포로 물들었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저 거북이는 왜 저렇게 강한 거야? 여긴 실현의 공간이라고. 여기선 날 죽일 수 없어. 그의 말은 비명에 가까웠고 글자 하나하나에 짙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발을 거두었다. 물론 널 죽이진 않지. 나는 슈안바오에게 짓눌린 이 무기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짝 맛보게는 해줄게. 슈안바오, 이 무기를 붙잡아둬. 슈안바오가 낮게 울부짖으며 더욱 강력한 압박으로 이 무기를 짓눌렀다. 심연 이 무기는 하늘에서 속절없이 추락했다. 슈안바오가 무려 2단계나 더 높은 등급이었다. 이 무기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칼을 꺼냈다. 장하이가 비명을 질렀다.
내 이무기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네, 이무기라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나는 칼날을 이무기의 영린에 대고 살점까지 통째로 말끔히 베어냈다. 시면 이무기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쉬안바오의 압박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나는 칼을 이무기 머리에 검은 혹으로 돌려 그 역시 살점째로 도려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장하이의 두 눈은 핏발이 섰고 그의 얼굴은 무력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변의 공간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3시간의 시련이 끝난 것이다. 모든 학생이 숲에서 빠져나와 2단계 시련의 투기장으로 이동되었다. 모니터링실, 류야펑 교장은 화면 속 내 마지막 모습이 멈춘 정지 화면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우양은 최신 영상을 연맹본부로 전송했다. 시련의 최종 순위가 확정되었고 1위의 이름이 새겨졌다. 남양중학교 장린 1860점. S급. 한참 뒤처진 2위는 수샤오샤오로 고작 600점이었다. 화면 최상단에 자리한 이름을 바라보는 류 교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양시에 연맹 최초의 S급 천재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미처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모니터링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수팅난 성주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똑바로 류 교장을 응시했다. 장민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연맹본부에서 제게 쉴 새 없이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류 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런 뒤 모니터의 정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60년 넘게 살면서 저런 야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팅난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 거북이와 흑사 조합이 가시등곰을 단숨에 쓰러뜨렸다고요? 교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수팅난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고작 세수 때야만 한 5단계 거북이가 등급을 뛰어넘어 6단계 가시등곰을 죽였다니. 하지만 모든 진실은 시련이 끝난 뒤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터였다. 2단계 화면을 띄워요. 쉬안바오와 나는 직경 100m도 채 되지 않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사방의 벽은 전부 결계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엔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잘라낸 영린과 이무기의 뿔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장하이, 시면 이무기까지 심한 부상을 입었으니 이제 네가 성화대학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2단계는 더 이상 몬스터를 사냥해 점수를 얻는 방식이 아니었다. 공격해오는 꼭두각시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누적되었다. 나는 자세를 가다듬고 두 발을 단단히 디뎠다. 돌문이 휙 열렸다. 암석 강철로 만들어진 시련의 꼭두각시가 걸어 들어왔다. 등급 브론즈 2단계. 녀석은 단 1초도 주춤하지 않았다. 쉬안바오를 휙 지나쳐 곧장 4개로 돌진해왔다. 쉬안바오, 공격해. 쉬안바오는 즉각 명령에 따라 무거운 압박으로 녀석을 느리게 한 뒤 음극시면의 안개를 뿜어내 시련의 꼭두각시를 액체 금속으로 녹여버렸다. 나는 웅덩이처럼 녹아내린 강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시련의 꼭두각시는 야수를 먼저 노리지 않았다. 곧장 테이머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즉시 쉬안바오의 등 뒤로 물러섰다. 나는 지금 브론즈 5단계였지만 각성 능력이 없이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 테이머는 다이아몬드 등급에 도달해야만 고유 능력을 해방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전투에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때 돌문이 다시 열렸다. 더욱 강력한 꼭두각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쉬안바오가 먼저 움직여 나를 현무 영역으로 감싸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다. 새로운 꼭두각시는 불타오르는 화성암으로 벼려져 있었다. 이름, 화염 퍼펫, 브론즈 3티어. 그놈은 지체하지 않았다. 왼팔을 들어 나를 똑바로 겨냥하더니 세 발의 화염을 연달아 쏘아보냈다.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다행히 쉬안바오의 현무 영역 덕분에 나는 상처 하나 없이 걸어나왔다. 3분이 지났다. 브론즈 5티어 뇌전 퍼펫이 파괴되자 마침내 다음 웨이브가 바뀌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무 퍼펫과 돼지 퍼펫 2마리가 돌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브론즈 5티어였다. 퍼펫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였다. 한 대만 맞아도 시련은 끝날 테니까. 한편 모니터링 룸에서 수팅난 총독은 마침내 내 진짜 능력을 목격했고 나는 더 이상 S급이 아니었다. 내 점수는 2만을 돌파했다. 나는 역사상 최초의 SS급이 되었다. 수팅난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녀는 화면에 뜬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스파크 연맹에 SS급이 나타난 건 2000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시련의 공간 안에서 나는 기계 퍼펫의 도전을 모두 클리어했다. 벌써 9분이 지났지만 내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갑자기 10마리의 브론즈 5티어 시련 퍼펫들의 가슴 코어가 맹렬하게 회전하더니 원소들이 융합하며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모든 스펙트럼의 색으로 번쩍이는 5m짜리 거대한 복합 퍼펫 하나로 융합했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거대한 복합 퍼펫은 단숨에 실버 티어로 도약했다. 쉬안바오도 녀석을 이길 순 없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우리는 결국 패배했다. 생존 시간은 정확히 1-0초에 고정되었다. 최종 점수 3만 점 돌파. 등급 SS급. 수팅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스파크 연맹 실현에서 3만 점이라는 점수는 평생 들어본 적도 없었다. 처음 실현 시스템이 설계될 때 아무도 그 한계를 깨지 못할 것이라 가정하고 상한선을 설정했었다. 그 점수를 넘으려면 최소 전설급 이상의, 그것도 평범한 전설급이 아닌 마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불현듯 전날 난양시를 휩쓸었던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새로운 2차원 균열이 열린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다. 이제야 그녀는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나는 쉬안바오와 함께 실현의 공간을 빠져나와 입구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스테이지를 마치고 이미 떠난 후였다.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발을 내디딘 순간 등 뒤에서 순수한 분노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널 죽여버리겠어. 장하이였다. 교룡이 부상을 당한 탓에 그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고작 3초를 버티고 탈락했고 그 후로 줄곧 그의 실현 점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떨어졌고 스파크 대학에 지원할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다. 장하이의 두 눈은 완전히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단검을 빼들고 내게 돌진했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짧은 칼을 뽑아 그의 단검을 가볍게 튕겨냈다. 나는 내 동생의 전투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 말을 듣자 깊숙이 억눌려 있던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가 다시 돌진하려고 허둥지둥 일어날 때 수십 명의 직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장하이를 가로막고 나를 겹겹이 에워쌌다. 맨 앞에 있던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교장 선생님께서 모니터링 룸으로 모셔오라십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아무래도 내 성적이 교장의 주의를 끈 모양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 점수를 모르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나는 실현의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떠났다.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장하이를 내려다보았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실현 중에 살인이 허용됐다면 네 시체는 이미 싸늘하게 식었을 테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든 장하이의 눈은 멀어져가는 내 뒷모습만 노려보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맨손으로 나를 갈기갈기 찢어발겼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심연의 교룡이 분명한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당연했다. 내가 놈의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영린과 막 자라난 뿔을 뽑아버렸으니까. 리냐팅이 장하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랑 가자. 내가 아는 최고의 치유사에게 널 데려가 줄게. 장하이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미동조차 없었다. 그의 눈가에서 핏빛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야팅, 날 좀 도와줘. 리냐팅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린거는 안심해. 스파크 대학의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린 가문이 그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순간 의식을 되찾은 심연의 교룡이 자흑색 눈동자로 내가 떠난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강해질 방법을 찾았으면서도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오. 미리 알았더라면 저딴 쓸모없는 장하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우리의 과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차없이 자신의 비늘과 뿔을 도려냈다는 것에 대한 증오. 한편 난양 중학교 모니터링룸. 나는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곳에 도착했다. 루이펑 교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눈에 띄게 아름다운 한 여성을 향해 손짓했다. 이분은 난양시의 수팅난 총독님이시다. 그러고는 한 중년 남성을 향해 손짓했는데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훨씬 공손했다. 그리고 이분은 군구에서 파견되신 슈쯔안 수석 교관님이시다. 모든 도시의 초급 실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시는 분이지. 내 동공이 거칠게 요동쳤다. 그 이름은 스파크 연맹 구석구석에서 떨치고 있는 이름이었다. 슈쯔안은 성급 마수 조련사일 뿐만 아니라 10년 전 용왕 일족과의 세계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한 전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총독님, 수석 교관님. 슈쯔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이름 덕분에 군사령부 전체가 떠들썩해졌단다. 전 연맹 1위를 차지한 걸 축하하네. SSS급 등급, 총점 3만 점 돌파. 전 연맹 1위. 나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였다. 연맹의 기록을 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슈쯔안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때문에 연맹과 군 수뇌부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 그렇게까지 난리 날 일인가요? 나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 슈쯔안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졌다. 연맹 역사상 최초의 SSS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수많은 주요 세력이 널 위협적인 존재로 점찍어 두었어. 네? 이 전설급 초기 마수는 대체 어디서 난 거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슈쯔안이 꿰뚫어 본 것이다. 하지만 무리도 아니었다. 성급 조련사니까. 그가 현보의 전설 등급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을 거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고 입을 열었다. 남쪽 외곽에서 산나무를 캐다가 현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개울가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죠. 제가 다가갔을 땐 그 주변에 여전히 공간의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공간의 파문이라고? 서브월드 균열이었단 말인가? 그 단어가 슈쯔안의 머릿속에 즉시 떠올랐다. 이 세계에는 두 종류의 균열이 존재했다. 월드 균열과 서브월드 균열. 월드 균열은 용족 세계나 올해 연맹이 맞붙게 될 매홍마 세계처럼 완전한 법칙이 발달된 거대하고 완벽한 세계와 연결되었다. 이 이계들의 대다수는 인류에게 적대적이었고 끊임없이 연맹을 집어삼키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연맹은 최정예 전력을 투입해 36개의 월드 균열 모두를 방벽 넘어 아드키먼 국경 전쟁지대로 옮겨놓았다. 반면 서브 월드 균열은 불완전하고 작은 비경들과 연결되었다. 고등급의 균열은 월드 챌린지에서 협상 카드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 내 설명을 들은 슈쯔안의 첫 생각은 전설급 서브 월드 균열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 등급의 균열이라면 이미 전략급 자원이었다. 나는 슈쯔안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의 파문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전할 것 같아서 다가가 현보를 주워왔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거북이를 쓰다듬었다. 슈쯔안의 시선이 멈췄다. 그는 이미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간파했지만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었다. 애초에 진짜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눈치가 빠르군. 그럼 빙빙 돌려 말하지 않으마. 내 주된 임무는 너의 진짜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군을 대표해 이곳에 온 건데 내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다. 올해의 월드 챌린지와 관련된 일이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월드 챌린지요? 슈쯔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수틱란을 견눈질했다. 수 총독은 즉각 눈치를 채고 류 교장과 우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모니터링실에는 슈쯔안과 나 둘뿐이었다. 그가 손을 튕기자 우리 주변으로 방음 결계가 쳐졌다. 슈쯔안의 목소리가 묵직해졌다. 이 일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절대 이 방을 벗어나선 안 돼. 올해 챌린지에서 우리의 상대가 매홍마 세계라는 건 이미 알고 있겠지. 매홍마들은 강력하다. 특히 그들의 스킬과 정신 공격은 압도적이지. 그들에 맞선 연맹의 승산은 아주 희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넷에서 월드 챌린지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슈쯔안이 연맹 최전선의 지도를 투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챌린지에서 9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했다. 그리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올해 또 진다면 10연패가 뭘 의미하는지 아나? 연맹이 영토를 할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록된 역사상 그런 선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슈쯔안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다. 최소 할양 단위는 토착 인구를 포함한 도시 하나 전체가 될 거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슈쯔안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좋은 결과라? 고통 없이 죽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그놈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거다. 내 동공이 수축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도시 하나의 인구는 최소 500만 명이다. 그러니 매홍마 세계와의 이번 챌린지에선 절대 져서는 안 돼.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런 결말은 결코 보고 싶지 않았다. 슈쯔안이 말했다. 매홍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신공격이고 그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지. 우린 그걸 무력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해. 그가 지도 위 작은 표시를 가리켰다. 방어벽 근처에 있는 이 서브 월드 균열에서 현재 부동의 결박강이 생산되고 있다. 매혹계 정신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고품질의 부동의 결박강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동의 투구를 주조해 연맹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어. 그러더니 슈쯔안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저 안으로 들어가 균열의 핵에 도달해줬으면 한다. 이 서브월드 균열을 연맹의 통제하에 두는 거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겠지만 내 등급은 겨우 브론즈 5단계에 불과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슈쯔안이 말했다. 이 균열은 특이하다. 브론즈 5단계 이하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정확히 적임자인 셈이지. 너와 동행할 2명의 팀원도 배정해주마. 이 균열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실패했지. 하지만 넌 우리가 가진 유일한 SS급이야. 너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슈쯔안이 군대식 경례를 올렸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군은 보상으로 특수 속성을 지닌 에피급 마수 한 마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다. 보상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다. 보상이 걸려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했다. 게다가 브론즈 등급의 균열이라면 그리 치명적으로 위험하진 않을 터였다. 해볼 만한 일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사실 에피급 마수는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현보가 진화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 내려갔다. 음양혼돈어, 만년공허핵, 북해성수, 그리고 북극성천사. 슈즈 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중에서 내가 직접 본 건 북극성천사뿐이다. 그건 전설 등급의 재료야. 연맹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지. 네가 원한다면 요청서를 제출해주마. 이 임무에 대한 보상으로 쳐주도록 하지.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일단 북성 천계사부터 확보하자. 나머지는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쉬즈안이 말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7일 뒤에 있을 평가 전까지는 복귀시켜주지.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더니 그는 내 팔을 잡고 모니터링 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문이 열렸다. 수틱란이 앞으로 나서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수 총독님, 무슨 일이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미루시죠. 이 녀석은 제가 빌려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쉬즈안은 자신의 매를 소환해 나를 그 등에 태웠고 매는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매는 번개 같은 속도로 멀리 쏘아져 나갔다. 이런 고도에서 비행 야수를 타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금세 적응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매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 천린매, 등급, 불멸, 티어, 군주 10단계. 전설적인 수석 교관 쉬즈안의 야수다웠기에 내 심장은 조용히 요동쳤다. 같은 시각 난양시 린 가문 저택. 리냐팅이 장하이를 부축하며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장하이를 도와주셔야 해요. 리냐팅의 아버지 린도지는 의자에 앉아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남은 차를 홀짝였다. 리냐팅의 불안감이 치솟았다. 그녀가 소리쳤다. 아빠, 그를 돕지 않겠다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린도진이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그가 말했다. 그런 건 내게 안 통한다. 그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장하이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참 쓸모없는 놈이군. 그 말을 듣자 장하이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그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리냐팅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린도진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내 친딸이 죽겠다고 협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완전히 쓸모없는 내 놈을 내가 신경이나 쓸 것 같으냐? 장하이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고 싶을 뿐이죠. 린도진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호기심이 동한 것이다. 그가 물었다. 무슨 거래 말이냐? 장하이가 말했다. 제 목숨을 걸 테니 아버님도 나서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리냐팅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그녀가 칼을 잡으려 했지만 제지당하고 말았다.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리냐팅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린도진은 속을 알 수 없는 무심한 눈으로 장하이를 쳐다보았다. 내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다. 어째서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연맹에 떠오르는 별을 적으로 돌려야 하지? 장하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제가 그 녀석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님도 아주 흥미로워하실 비밀입니다. 그 자식의 거북이는 출처가 불분명한데 거의 확실하게 불멸 등급입니다. 장하이는 린도진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아버님의 불멸 등급은 참으로 솔깃한 것이었지만 그 위험 또한 진짜였다. 린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장하이의 목을 찌르려던 칼날이 멈췄다. 린도진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네, 그 비밀 꽤 솔깃하군. 아직 제대로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천재 따위야. 아무것도 아니지. 바닥에 꿇어앉은 장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갑고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형, 이번엔 진짜 끝이야. 한편 천린매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삭막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평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래쪽은 모래먼지가 자욱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맹 최전선에 있는 접경교전지대가 틀림없었다. 수호벽을 넘으면 전설로만 듣던 36개의 세계 균열이 보일 것이다. 폭풍 속에서 흐릿해진 선명하지 않은 경계선만이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쉬즈안은 매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방향을 틀어 계속 비행했다. 여긴 교전지대라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너희를 아공간 균열로 곧장 데려가마. 1시간 후 천린매는 아공간 균열 입구의 군부대 광장에 내려앉았다. 그때 광장 주변에 배치된 군인들, 옆에 있는 두 젊은 남녀가 내 눈에 띄었다. 쉬즈안이 말했다. 이쪽은 연맹실현 2위인 수샤오샤오고 이쪽은 3위인 레이양이다. 쉬즈안이 나를 그들에게 소개하려던 찰나 말이 끊겼다. 수석 교관님,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연맹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SS 랭크를 받은 사람이죠. 수샤오샤오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게 머물렀다. 나도 그들을 훑어보았다. 수샤오샤오의 어깨에는 작고
차가운 푸른빛을 띠는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저게 그녀의 야수일 것이다. 우리는 짧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고양이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 빙혼 영묘, 등급, 불멸, 티어, 브론즈 4단계. 나는 수도에서 온 레이 양에게 고개를 돌려 인사했다. 그의 야수는 사람반만한 크기의 곰이었다. 이름, 뇌옥 광곰, 등급, 불멸, 티어, 브론즈 4단계. 연맹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할 만도 했다.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레이 양은 나를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의심이 가득 찬 눈빛이었다. 어디 촌구석에서 굴러먹던 놈이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올라왔겠지. 취쯔안이 바로 곁에 있었기에 레이 양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걸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이 양이 잠자코 자기 일만 잘해준다면 임무가 끝난 뒤 아무 일 없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 그 녀석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선바오가 기꺼이 참교육을 해줄 참이었다. 나는 새로운 사실도 하나 발견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수들은 초기 스킬을 딱 2개만 가지고 있었다. 선바오는 3개였는데 말이다. 나는 턱을 극적이며 아마 선바오가 전설 등급의 초기 영수라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때 선바오가 내 손바닥에 부드럽게 머리를 비벼댔다. 마치 걱정 마세요. 주인님이라고 제가 나쁜 놈들을 다 혼내줄게요. 녀석도 레이 양의 태도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나는 이 작은 녀석의 머리를 애정을 듬뿍 담아 쓰다듬어 주었다. 취쯔안은 일행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에겐 아직 7일 뒤에 있을 스파크 대학의 입학평가가 남아있다. 시간이 촉박하고 걸려있는 위험도 크다. 지금 바로 출발한다. 우리 셋은 고개를 끄덕이며 취쯔안의 뒤를 따라 공간 수정으로만 지어진 푸른 궁전으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10m 높이의 서브 월드 균열이 깜빡이며 고동치고 있었고 가장자리에서는 흩어진 공간의 파편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홀 주변의 조작대에 앉아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키보드 위로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우리를 균열 앞으로 이끌며 말했다. 이 서브 월드의 코어를 찾아내면 이 균열은 연맹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셋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취쯔안이 우리를 멈춰 세웠다. 이 균열은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난이도가 극도로 높지. 이미 8팀이나 들어갔다가 실패했다. 너희마저 실패한다면 연맹은 어쩔 수 없이 영토 할양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는 코트 안으로 손을 넣더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3개의 배지를 내밀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후퇴해라. 취쯔안은 우리 셋을 돌아보았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너희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호란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셋은 서브 월드 균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우리의 모습은 궁전 중앙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서브 월드 균열의 내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압도적인 무중력 상태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100m 아래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선바오와 눈을 맞추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짙은 푸른색 물결이 뿜어져 나와 우리 셋을 감싸더니 바다 표면으로 우리를 사뿐히 내려주었다. 선바오의 현무의 영역이 나를 들어올려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수샤오샤오의 빙혼 영묘는 얼음 속성답게 그저 발밑의 물을 작게 얼려버렸다. 그녀는 그 위로 가볍게 올라섰다. 오직 레이 양만이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 그는 요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에 빠져 격렬하게 허우적거렸다. 살려줘. 나 수영 못해. 결국 보다 못한 나는 선바오에게 현무의 영역을 쓰게 해 그를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레이 양의 값비싼 옷은 물에 흠뻑 젖어버렸다. 그의 뇌옥 광폭곰의 갈색과 푸른색이 섞인 털 역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재채기를 하며 말했다. 날 구해줬다고 해서 내가 고마워할 거란 생각은 마라, 촌놈아. 난 아직도 너 같은 놈이 SS급 등급을 받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수샤오샤오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레이 양, 넌 사람한테 말하는 법도 모르니 장인이 널 안 구해주었다면 넌 지금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거야.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야? 레이 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그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마음을 굳게 먹고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 그리고 난 배은망덕한 놈 아니야.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은 엄청 센데 그에 못지않게 고집도 참 대단한 녀석이었다. 그래도 뼛속까지 썩은 놈은 아니고 그냥 좀 멍청한 구석이 있는 것뿐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고개 들어 이동하자. 우리 셋은 멀리 보이는 섬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몇 걸음 내딛기도 전에 예고도 없이 10m 높이의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우리 셋은 미처 반응할 틈조차 없었다. 우리는 순식간에 휩쓸려 해저로 끌려 내려갔다.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수면 위를 올려다보며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선바오의 실드가 버텨주고 있었다. 안 그랬으면 우린 벌써 익사했을 테니까. 나는 계속 말을 건네며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레이양과 수샤오샤오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레이양은 실드가 있어서 무사했다. 하지만 수샤오샤오의 옷은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갈아입을 옷도 챙겨오지 않았다. 그때 실드 하나가 그녀를 감싸며 옷에서 물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옷은 순식간에 보송하게 말랐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나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쿨하게 넘겼다. 레이양은 벌써 앞장서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었다. 시간 낭비 그만해. 빨리 움직이자고. 우리 셋은 또 다른 파도가 덮칠까 주시하며 물 위를 걸어 섬으로 향했다. 이윽고 우리는 첫 번째 몬스터들과 조우했다. 팔길이만 한 시기너 3마리로 이름은 피에 굶주린 물고기. 내가 나서려고 하자 제지당했다. 레이양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아까 날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네 SSS급 랭크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하지. 레이양, 너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이 3마리를 너한테 양보한다고 한 적 없어. 수샤오샤오가 당장이라도 그에게 쏘아붙일 기세였지만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말렸다. 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레이양을 쳐다보았다. 그래. 하지만 선바오에게 남은 실드는 하나뿐인데 내 곰을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 싸울 생각이냐? 레이양의 몸이 굳어버렸다. 자존심 센 이 녀석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내심 궁금해졌다. 30초의 정적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SS급 실력을 갖췄다는 거 30% 정도는 내 곰한테로 실드 좀 씌워줘. 그 꼴에 절로 웃음이 났지만 이미 시간을 충분히 지체한 터라 나도 더 이상 말싸움을 이어갈 생각은 없었다. 현보가 고개를 가볍게 젓더니 뇌옥광 폭곰을 현무 영역으로 감쌌다. 곰은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돌진했다. 연맹 3위의 실력답게 뇌옥광 폭곰은 단 3번의 공격으로 피에 굶주린 물고기 3마리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시체에서 3개의 에너지 구슬이 떠올라 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후로 어떤 몬스터가 나타나든 레이양은 전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비경의 규칙은 명확했다. 깊이 들어갈수록 몬스터들은 더 강해지고 수가 많아졌다. 60% 정도 진입했을 때 우리는 청동 5계층 몬스터 5마리와 맞닥뜨렸다. 이름, 심해 거대 문어, 등급, 청동 5계층 문어 5마리를 노려보며 레이양도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여력이 없었다. 그의 뇌옥광 폭곰은 겨우 청동 4계층이었으니까. 그가 수샤오샤오를 돌아보았다. 내 곰이 슬슬 지쳐가네. 몇 마리만 좀 맡아줘. 그는 내 쪽도 힐끗거렸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얼마 전에 나한테 뒤에나 빠져있으라고 큰소리친 참이었으니까. 혼자 끙끙대며 얼굴이 시뻘개진 레이양을 보니 이 상황이 꽤나 재밌게 느껴졌다. 내가 3마리를 맞지. 너희 둘이 나머지 2마리를 나눠서 상대해. 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보와 함께 2걸음 앞으로 나서자. 레이양이 즉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영웅 행세 좀 그만하시지. 촌뜨기 녀석아. 그냥 내 뒤에나 얌전히 있어.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수샤오샤오는 참다 못해 폭발했다. 그녀의 볼이 짜증으로 부풀어 올랐다. 넌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수도의 도련님일 뿐이잖아. 내가 불멸 등급 야수를 얻은 것도 순전히 운이 좋아서일 뿐이라고. 그러고는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저 녀석 말은 듣지도 마. 난 널 믿어.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당장이라도 레이양과 한판 붙을 기세였다. 나는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수샤오샤오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그녀를 말렸다. 시간이 없어.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고 싸우는 건 나중에 해. 나는 현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보, 내 차례야. 저 심해 거대 문어 3마리를 제압해. 내 명령에 현보가 넓은 앞다리 하나를 들어 올려 수면을 강하게 내리쳤다. 심해의 압박, 발동. 근처에 있던 문어 3마리가 공격하던 도중 얼어붙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현보의 심연 압박이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지? 자세히 살펴보니 푸른 수증기의 흐름이 현보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주변 환경에서 물 원소의 버프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잠시 후 현보는 2개의 입을 벌려 짙은 푸른 안개를 토해냈다. 그 안개가 심해 거대 문어 1마리를 집어삼켰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문어는 가루로 녹아내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곧바로 다음 명령을 내렸다. 2번째 문어를 공격해. 그 문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문어는 긴 촉수를 앞으로 내밀며 찌르기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모든 공격은 현보의 현무 영역에 가로막혔다. 1분도 채 안 되어 남은 심해 거대 문어 2마리도 음연의 안개에 부식되어 가루가 되었다. 현보는 단숨에 청동 6계층으로 도약했다. 반대편의 전투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뇌옥광 폭곰과 빙혼영묘,
모두 청동 5계층으로 진화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레이 양을 쳐다보았다. 이 구역은 정리됐어. 계속하자. 레이 양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강형, 형이 앞장서는 게 어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깐 내 SSS 등급이 진짜란 걸 안 믿었잖아. 이제는 믿겨? 수샤오샤오가 내 바로 뒤에서 맞장구를 쳤다. 레이 양의 얼굴이 분함으로 잔뜩 달아올랐다. 두 번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 마. 둘이 또 한바탕 싸울 기미가 보이자 내가 끼어들었다. 알았어. 하위 세계 코어를 찾으러 가자. 우리 셋은 섬을 향해 걸었고 머지않아 거리는 500m도 채 남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섬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직경 2km 정도의 결코 작지 않은 섬이었다. 섬 전체가 철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 시선이 섬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 정보가 떠올랐다. 견고한 구속의 강철 광산, 품질, 일반에서 불멸까지 높은 전성, 가벼운 무게, 매혹 계열의 정신 공격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섬의 사방이 빽빽한 암초로 둘러싸여 있었고 얇은 에너지 빛의 장막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위 세계 코어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섬을 향해 발걸음을 떼자 바다 표면 전체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빽빽하게 모여있던 그 암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초 표면 곳곳에서 핏빛 눈동자들이 번쩍 뜨였다. 나는 팔을 뻗어 다른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잠깐! 저 암초들 전부 몬스터야. 암초들이 물 밖으로 천천히 솟아올랐다. 그것들은 거대한 악어떼였는데 대충 세어봐도 최소 30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고 무리 뒤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우두머리가 버티고 있었다. 나는 무리의 정보를 읽어내렸다. 이름, 냉혈악어 마수. 등급, 청동 6계층. 나는 우두머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정보가 떠올랐다. 이름, 냉혈악어 왕. 품계, 불멸. 등급, 청동 8계층. 내 동공이 매섭게 수축했다. 불멸 등급 몬스터를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레이 양이 내 곁으로 물러났다. 장형, 저 큰 악어의 기운이 왜 제 곰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감이 맞아. 뇌옥광 폭곰과 같은 불멸 등급이고 브론즈 8티어야. 뇌옥광 폭곰보다 무려 3티어나 높지. 레이 양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장형,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샤오샤오 역시 이쪽을 바라보았다. 둘 중 누구도 냉혈악어 왕을 이길 희망은 없었다. 그들은 이제 내게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쉬안바오가 이전에 2티어 높은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긴 했지만 냉혈악어 왕은 달랐다. 희귀 등급인 가시등곰보다 2티어나 더 높았다. 브론즈 6티어인 쉬안바오가 브론즈 8티어의 불멸 등급 몬스터를 쓰러뜨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해볼 테니 너희 둘이 남은 무리를 상대해줄 수 있겠어? 30마리나 되는데요. 레이 양이 즉각 대답했다. 형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쉬안바오와 함께 무리를 향해 돌진하며 냉혈악어 왕에게 곧장 향했다. 레이 양과 수샤오샤오도 움직이며 우리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었다. 쉬안바오는 음시면물을 뿜어내며 도약해 냉혈악어 왕과 마주했다. 현무의 영역이 꼬리치기 공격을 막아냈고 이어서 두 입에서 짙은 푸른색 안개를 내뿜어 악어 왕을 휩쌌다. 음시면물을 사용한 후 쉬안바오는 즉시 내 곁으로 물러났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안개가 걷혔다. 냉혈 악어 왕은 여전히 서 있었다. 꼬리에 작게 부식된 구멍 몇 개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다. 이게 필멸 등급의 한계인가 보군. 이거 골치 아프게 됐는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돌진하려는 쉬안바오를 막아섰다. 쉬안바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주인님, 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쉬안바오, 너의 유일한 공격 스킬은 음시면무인데 그게 악어 왕한테는 통하지 않잖아. 항변하려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서두르지 마. 우리 주변에 냉혈악어 마물들이 널려 있잖아. 저 녀석들을 이용해 먼저 레벨업을 한 다음 악어 왕을 상대하자꾸나. 쉬안바오의 두 눈이 반짝였다. 녀석은 순수한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주인님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나는 쉬안바오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서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수샤오샤오, 레이양, 냉혈악어 왕을 붙잡아 난 쉬안바오를 데리고 레벨업 좀 하고 올게. 두 사람은 멈칫하더니 즉각 내 곁으로 다가왔다. 다녀오세요 장형. 제 곰이 저 악어를 이길 순 없겠지만 시간은 좀 끌 수 있습니다. 수샤오샤오는 아무 말 없이 이미 빙혼영묘를 조종해 악어 왕을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쉬안바오와 함께 악어 마물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동등한 티어에서 쉬안바오는 대자연의 힘처럼 무리 사이를 휩쓸었다. 시면의 바다 압력이 발동되자 사거리 내의 모든 악어 마물들이 꼼짝없이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쉬안바오가 두 입을 벌려 음식면물을 뿜어냈다. 악어 마물들은 그 자리에서 바싹 마른 뼈로 녹아내렸다. 에너지 구슬들이 쉴 새 없이 쉬안바오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5마리의 냉혈 악어 마물이 쓰러지자 마침내 쉬안바오가 브론즈 7티어로 돌파했고 그 존재감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 이 무리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경험치에 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해수면 전체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다. 무려 10m 높이였다. 나는 놀란 표정을 굳히며 쉬안바오에게 경고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쉬안바오는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파도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순식간에 쉬안바오가 파도에 집어삼켜졌다. 내가 뒤따라 뛰어들려던 찰나 수샤오샤오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쉬안바오는 괜찮아. 원소 공명을 일으켰어. 나도 그것을 보았기에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파도가 쉬안바오를 집어삼킨 뒤 완벽한 물의 구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원소 공명, 나는 그런 개념을 접해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내가 진정하는 것을 본 수샤오샤오는 쉬안바오를 둘러싼 물 구체를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원소 공명이란 야수가 특별한 환경에서 주변 환경과 깊이 연결될 때 발생하는 거야. 공격력을 2배로 높여주지. 내 동공이 날카롭게 수축했다. 원소 공명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수샤오샤오가 말을 이었다. 불멸 등급 이상의 야수들만이 이를 발동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발동할 때마다 원소 각인을 남겨서 다시 발동할 확률을 높여주지. 쉬안바오는 물 속성이잖아. 안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뒤가 맞네. 군주급에 도달해서도 원소 공명을 발동시키지 못하는 테이머들이 수두룩해. 쉬안바오는 브론즈 랭크에서 그걸 발동시켰어. 그냥 쉬안바오를 나한테 팔아. 그럼 우리 언니를 소개해줄게. 어때? 나는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샤오샤오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 언니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렇긴 한데 너희 언니 예뻐. 바로 그때 파도 구체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실처럼 얇은 바닷물 줄기들이 물뱀처럼 쉬안바오의 몸을 휘감았다. 그때 레이 양의 울부짖음이 수면을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장형, 서둘러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나는 쉬안바오를 곁에 두고 냉혈악어 왕에게로 급히 돌아갔다. 뇌옥광 폭검과 빙혼 영묘 모두 악어 왕의 맹공격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다. 나는 레이 양과 수샤오샤오에게 야수들을 다시 부르라고 말했다. 쉬안바오 준비됐어? 쉬안바오의 두 눈이 이글거렸다. 녀석은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 주인님, 쉬안바오 준비됐어요. 쉬안바오, 가자. 이번엔 저 악어를 뼈만 남게 만들어버려. 내 명령의 현무가 냉혈 악어왕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앞발을 내리찍자 순식간에 심해의 수압이 발생해 적의 속도를 늦췄다. 악어왕이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지만 흑거북 영역의 물방패조차 뚫지 못했다. 현무는 기회를 틈타 짙은 푸른색 안개를 뿜어내어 악어왕을 감쌌다. 안개 속에서 영혼을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안개가 걷히자 수면 위에는 악어 뼈다귀 무더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레이 양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설마 현무가 전설 등급인 건가? 그는 내가 현무의 턱 밑을 긁어주는 모습을 보며 묻고 싶어 했지만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수고했어, 현무. 전투가 끝나자 현무를 휘감고 있던 물뱀의 해류가 흩어졌다. 원소 공명이 끝난 것이다. 냉혈왕이 죽자 남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바다로 도망쳤다. 나는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섬을 바라보았다. 가자. 위로 올라갈 거야. 마지막 몇백 미터를 남겨두고 우리는 괴물을 단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다. 냉혈 악어왕이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발밑에 널려있는 견고한 결박강을 두드려 보았다. 이게 바로 총교관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거겠지. 레이 양은 파편 하나를 주워 들어 올렸다. 맞아. 빨리 아공간의 핵을 찾자. 나는 현무와 함께 섬의 중심부로 향했다. 섬에는 견고한 결박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중앙에서 나는 거대한 광산을 발견했다. 더 고품질의 견고한 결박강은 안쪽에 더 많았다. 나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바닥에 푸르게 빛나는 수정들이 있었다. 섬 전체를 감싸고 있던 에너지 빛이 바로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레이 양과 수샤오샤오가 내 옆으로 다가와 수정을 내려다보았다. 핵을 챙겨서 여기서 나가자.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자 레이 양이 나를 제지했다. 지양형, 내가 할게. 위에서 기다려. 그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래로 뛰어내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내주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일을 해주다니 불평할 이유는 없지. 잠시 후 레이 양이 다시 올라와 푸른 수정을 내밀었다. 아공간의 핵을 받아들고 정보를 확인하려던 순간 수정이 빛을 뿜어내며 우리 셋을 감쌌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아득하고 울림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비경 실현 완료. 최종 평가를 시작합니다. 최종 등급 지앙린 SS랭크, 레이양 S랭크, 수샤오샤오 S랭크. 위에서 빗줄기가 내려왔고 우리 셋은 눈부신 황금빛 기둥에 휩싸였다. 내 앞에 3개의 아이템이 나타났고 기계음이 울렸다. 성수 축복, 목걸이 획득, 전설 등급, 생명수, 제조법 획득, 전설 등급, 에너지 열매 획득, 전설 등급. 레이양과 수샤오샤오 앞에도 2개의 아이템이 나타났다. 매혹 저항 투구 획득, 에픽 등급, 에너지 열매 획득, 에픽 등급. 나는 빛기둥 속으로 손을 뻗어 3개의 아이템을 꺼냈고 물빛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름, 성수 축복, 목걸이, 효과, 전설 등급. 마수가 착용 시 물 속성 스킬 피해 50% 증가.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 목걸이만 있다면 2단계를 뛰어넘는 것도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SSS 랭크 보상치고는 꽤 괜찮군. 나머지 2 보상은 이름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생명수 제조법, 전설 등급. 생명수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전설 등급. 마수가 입은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함. 다른 하나는 백도 복숭아처럼 생긴 열매였다. 실버 등급 미만에서 섭취 시 마수의 등급을 2단계 상승시킴. 이미 7단계인 현무가 이걸 먹는다면 단숨에 9단계로 도약할 것이다. 나는 에너지 열매를 집어들고 현무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열매를 반으로 갈라 반은 작은 거북이에게, 나머지 반은 검은 뱀에게 내밀었다. 현무는 문자 그대로 침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녀석들은 한 입에 베어 물어 2 조각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열매를 삼키는 순간 녀석들의 등급은 롤러코스터처럼 상승해 정확히 2단계 뛰어올라 브론즈 9단계에 안착했다. 내 등급 역시 브론즈 9단계에 도달했다. 나는 순수한 환희에 차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성수 축복 목걸이를 꺼내 현무의 목에 채워주었다. 현무의 기세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생명수 제조법을 얻었으니 생명수를 직접 만들어 팔아볼 수도 있겠군.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수준의 수련용 영약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다. 동시에 레이양과 수샤오샤오도 이미 자신들의 보상을 나누어 가졌다. 에픽 에너지 열매를 먹은 뇌옥 광폭곰과 빙온 영묘는 브론즈 6단계로 진화했다. 모두 준비를 마친 것을 보고 나는 그들 2 사람에게 다가갔다. 임무 완료. 돌아가자. 아공간에 핵을 들어 올려 전송을 시작하려던 찰나 레이양이 내 말을 끊었다. 그는 얼굴을 붉힌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지양형, 나중에 수도에 오게 되면 꼭 나를 찾아와야 해. 수샤오샤오가 그를 돌아보았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지양형도 스파크 대학에 갈 거잖아. 거기서 보게 될 텐데. 뭐? 너 자퇴라도 할 계획인 거야? 레이양은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는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아, 맞다. 그럼 스파크 대학에서 봐. 지양형. 나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파크 대학에서 보자. 그렇게 우리 셋은 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같은 시각, 공간의 전당 내부에서는 푸른 화면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타올랐다. 이 균열의 등급이 어떻게 되지? 슈쯔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전당 관리자를 돌아보았다. 청동 불멸 등급. 불멸 등급의 균열이라고? 슈쯔안의 심장 박동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흥분을 억누르며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콩의 비경이 연맹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장성군의 전 병력을 동원해 수호 장벽을 방어하십시오. 메요족의 움직임을 각별히 주시해야 합니다. 슈쯔아는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비경은 연맹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메요족도 머지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올해의 세계도전 역시 연맹과 메요족 사이의 대결이었다. 그들은 이 비경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포박 강철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력화할 치명적인 카운터였으니까. 네 사람의 그림자가 전당 입구를 뚫고 들어왔다. 나를 따라 수호 장벽을 방어하라. 슈쯔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몸을 돌려 전당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하위 3개 균열이 깜빡였다. 황금빛에 휩싸인 채 우리 셋은 다시 공간의 전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총교관님은 어디 계시죠? 전당 관리자가 서둘러 달려왔다. 정말 살아서 돌아왔군. 수호 장벽 밖에서 메요족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 총교관은 이미 지원을 위해 떠났다네. 그가 떠나기 전에 지시를 남겼지. 누군가 자네들을 무사히 데려다 줄 거야. 약속했던 보상은 총교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 성화대학으로 직접 가져다 준다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북극성 천성사가 급한 건 아니었다. 나는 하위 3개 코어를 관리자에게 건넸다. 그는 코어를 받아들고는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우리 셋을 호위할 임무를 맡은 3명의 군인이 줄지어 들어왔다.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호텔로 향했다. 방에 도착해 손잡이를 돌리려는 찰나 엄청난 힘을 실은 손이 뒤에서 손잡이를 내리눌렀다. 나는 몸을 굳히며 휙 물러섰다. 나도 현보도 등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 손의 주인을 노려보았다. 안경을 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현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나는 팔을 들어 올렸다. 현보, 기다려. 나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 남자를 응시했다. 누구지? 이 늦은 밤에 왜 내 뒤를 밟은 거야? 남자가 옆으로 비켜서자 그의 뒤에 서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 키의 절반쯤 되는 거대한 검은 검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녀석의 정보를 읽어냈다. 이름, 사륙거미, 등급, 우수, 티어, 실버 1성.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거미는 실버 티어였다. 내가 질문을 더 던지려던 참이었다. 남자가 손을 뻗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장린, 맞지? 내 이름은 바이즈난이야. 내게 작은 교훈을 주라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왔어. 나는 즉시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이 바이즈난이라는 자는 선의로 온 것이 아니었고 보아하니 실버 티어의 비스트 테이머였다. 현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바이즈난은 하얀 장갑을 벗고 사륙거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적을 만들었어. 하지만 걱정 마. 내 목숨까지 빼앗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그저 평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만 박살내주면 되거든.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정보를 더 캐내야 했다. 바이츠난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남은 시간 내내 사냥당하며 지낼 테니까. 나는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고 머릿속의 모든 기억을 샅샅이 뒤졌다. 나를 쫓도록 사람을 보낼 만큼 힘있는 자들 중 내가 전에 원한을 샀던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장하이 외에는 나에게 이토록 깊은 증오를 품을 사람이 없을 텐데 게다가 난 불과 몇 분 전에 난양에 도착했을 뿐이다. 내 동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도 바이즈나는 나를 즉시 찾아냈다. 즉 그의 배후에 있는 자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가진 건 수틱난 총독과 극소수의 유력 가문들 뿐이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 누구 짓인지 알 것 같았다. 린 가문. 비록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바이즈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누가 널 보냈는지 알아. 린 가문이지. 바이즈난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두 손을 비비적거리더니 이내 코를 매만졌다. 수업 시간에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미세 표정 읽기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내 질문이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놈이 어떻게 알아챘지? 나의 여신 설아는 아직 린 가문의 소나귀에 있어. 만약 저놈이 린 가문을 총독에게 넘기면 설아가 위험해져. 이대로 살려둘 순 없다. 바이즈난의 침착했던 태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금태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의 두 눈은 짙은 살기로 번득였다. 그가 소리쳤다. 피의 맹공, 사륙거미의 두 앞다리가 순식간에 선혈로 흠뻑 젖어들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녀석이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튀어올랐다. 나는 차가운 냉소를 흘렸다. 드디어 저놈이 본색을 드러냈군. 코앞까지 덮쳐오는 사륙거미를 보며 나는 다급하게 현보를 불렀다. 현보, 지금 당장 현무의 영역을 전개해. 현보가 내 앞으로 튀어나갔고 짙은 푸른색 물결이 솟아올라 단단한 방패를 형성했다. 성스러운 물의 축복, 목걸이의 효과로 물결치는 뱀들이 그 표면을 빙빙 휘감으며 맴돌았다. 사륙거미의 속도는 무시무시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현보에게 도달했고 피에 젖은 앞다리가 방패를 정통으로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현보는 그 공격을 간신히 막아냈다. 바이즈난의 동공이 매섭게 수축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저 거북이는 고작 브론즈 9등급에 불과한데 사륙거미의 피비린내 나는 맹공을 막아낸 것이다. 두 단계나 차이 나는 격차였다. 바이즈난은 세상의 이치가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나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실버 등급은 장난이 아니었다. 스킬 한 번에 현무의 영역이 박살 나버렸으니까. 브론즈 등급을 상대로는 현보가 목걸이를 차지 않고도 두 단계 위인 엑설런트 등급의 야수를 단숨에 끝장낼 수 있었다. 실버 등급 앞에서는 이 목걸이가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시간만 끌면 그만이었다. 소란이 꽤 컸으니 호텔 측에서도 곧 알아챌 것이다. 지원군을 부르면 바이즈난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테니까. 바이즈난도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했다. 사륙검이 다시 공격해. 천공 찌르기를 써 숨통을 끊어버려. 바이즈난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아까의 그 멀끔하던 도련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령을 받은 사륙거미가 허공으로 몸을 날렸고 8개의 다리를 사방으로 뻗으며 현보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현보의 앞발이 바닥을 세게 내리찍자 발밑에서 물이 부딪히는 듯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시면의 바다 압력이 전장을 휩쓸었다. 공중에 있던 사륙거미는
진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곤두박질 쳤다. 속도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현보의 심연에 받아 압력이 이렇게나 파괴적일 줄은 몰랐다. 실버 등급의 야수조차 그 압박에 무릎을 꿇을 정도였으니 현보, 지금이야. 음극의 심연 안개를 써 내 명령에 현보가 작은 입을 쩍 벌렸다. 짙은 푸른색 안개구름이 쏟아져 내려 바닥에 엎드린 사륙거미를 집어삼켰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안개를 주시했다. 어떤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안개가 걷히자 거미가 있던 자리에는 빽빽한 거미줄에 둘러싸인 하얀 고치만 남아있었다. 사륙거미가 안개에 닿기 직전 스스로 거미줄을 쳐 고치를 만든 것이었다. 음극의 심연 안개는 거미줄을 녹이지 못했다. 잘했다, 사륙거미. 바이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브론즈 9등급의 거북이가 실버 등급의 야수를 이토록 몰아붙이다니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일이었다. 그는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채 나를 노려보며 다시 공격을 명령하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때 복도 끝 계단실에서 우렁찬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만!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와 바이즈난을 포위했다. 좁은 호텔 복도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바이즈난은 직감했다. 끝났다고. 이어 계단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완벽하게 차분한 목소리. 내 관할 구역에서 감히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니.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채고 고개를 돌렸다. 수틱난 총독이 계단 위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총독이 직접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틱난이 왔으니 바이즈난의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낼 절호의 기회였다. 수틱난은 내 곁으로 걸어와 바이즈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배우가 누구지? 바이즈난은 수틱난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끝을 직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붙잡힐 경우를 대비해 퇴로를 마련해둔 상태였고 그의 두 눈은 나를 똑바로 향해 있었다. 다음 순간 사륙거미가 포박을 뚫고 나와 피에 젖은 앞다리를 바이즈난의 심장에 정통으로 꽂아넣었다.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몇 초 뒤 그의 심장 박동이 멈췄다. 주인이 죽는 순간 사륙거미 역시 숨을 거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까다로워졌다. 바이즈난이 죽었으니 린 가문을 끌어들일 어떤 증거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장하이를 떠올리니 당장이라도 쫓아가 목을 쥐어짜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녀석을 위해 나를 죽이려 사람까지 보내다니 린 가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로 장하이와 린 가문은 당분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틀 뒤면 나는 입학평가를 위해 스파크 대학으로 떠난다. 다음 복수의 기회는 내가 돌아온 이후로 미뤄야만 했다. 장하이, 내 사랑하는 동생아, 좋아. 조금 더 네 명주를 늘려주마. 바이즈난의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수틱나는 나를 총독의 집무실로 곧장 데려갔다.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졌고 마침내 제대로 된 단잠을 잤다.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바람 잘 날이 없었으니까. 초보자 시련부터 전장, 그리고 비경까지. 다음날 아침 나는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 다이닝 룸으로 향해 자리에 앉았다. 내가 들어서자 수틱난이 고개를 들었는데 즐거운 듯하면서도 무덤덤한 묘한 표정이었다. 어젯밤엔 잘 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푹 잤습니다. 그녀는 내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말했다. 꽤 평온해 보이네. 내일 입학평가에 자신이 나와? 멈칫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아직 긴장됩니다. 누구라도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전투만이라면 꽤 자신 있습니다. 수틱난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입학평가는 전투가 전부가 아니야. 싸움만 잘한다고 수석을 차지할 순 없어.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석을 차지하려면 단순한 전투 능력 그 이상이 필요하거든. 자격을 갖춘 비스트 테이머라면 전투에서 뛰어난 건 기본이고 적응력과 보조 직업,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감각까지 탁월해야 해. 나는 영문을 몰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려던 찰나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 균열이 또 말썽이라고요? 수틱나는 분노로 표정이 굳어진 채 벌떡 일어났다. 해당 구역을 전면 봉쇄하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은 혼자 푹 쉬도록 해. 난 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양에 새로 생겼다던 그 하위 세계 균열입니까? 그거 말하는 거죠. 수틱나는 콧등을 꾹 누르며 두통을 참아냈다.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통제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발까지 하다니.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식당을 빠져나갔다. 나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도 남양에 있는 그 균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다. 작년에 나타났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통제된 적이 없다고 했다. 소문에 따르면 이미 다이아몬드 등급에 도달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수틱나는 초췌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그녀는 비행 야수인 활영조를 소환했고
우리는 남양시를 떠나 수도를 향해 출발했다. 남양중학교에서 평가를 치르러 가는 건 우리 4사람뿐이었다. 엄밀히 말해 같은 학교 출신이었지만 난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수틱난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수총독님, 균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폭발은 막았지만 그 여파로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뛰어올라 버렸어. 나 역시 한숨을 쉬었다.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니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3시간 후 우리는 연맹의 심장부인 수도에 도착했다. 수틱나는 성화대학교 입구에 우리를 내려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함께 왔던 우리 몇 명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평가는 개인전이었기에 굳이 팀원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샤오샤오가 걸어오고 있었다. 장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키가 좋기 2m는 돼 보이고 근육질에 성벽 같은 체격을 가진 중년 남성을 끌고 왔다. 그녀는 남자를 내 앞까지 끌고 와서는 활짝 웃었다. 장오빠, 이쪽은 우리 아빠 수용산이셔. 나는 즉시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 아저씨. 수용산은 여유로운 위엄을 풍기며 미소 지었다. 자네가 바로 연맹실현의 수석이군. 샤오샤오의 친구이기도 하고. 내가 조언 하나 하지. 성화대학교의 평가는 자네가 남양에서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 같은 곳이라네. 점수만 높다고 모두를 제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설령 점수가 전부라 하더라도 말이지. 1등을 다투려면 자네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할 거네.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틱난과 수용산 모두 이번 평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무엇이 다가오든 그 무게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더욱 짓눌러왔다. 수샤오샤오는 아버지를 향해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또 사람 겁주네. 수용산이 말했다. 내 할 말은 여기까지다. 너희 둘 다 평가에서 행운을 빈다. 그러고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그 순간 뒤에서 흥분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장형, 진짜 보고 싶었다고요. 레이 양이 뛰어와서 내게 팔을 두르며 안겼다. 레이 도련님, 이 녀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그 전설의 장형입니까? 말을 뱉은 자는 특권층 출신의 또 다른 부유한 도련님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똑같은 부류로 보이는 추종자들이 10여 명이나 서 있었다. 레이 양은 고개를 돌려 소개를 시작했다. 이분이 바로 연맹 1위 SS급 장형이야. 그리고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이쪽은 우아오신이야. 수도에 있는 만해수관이 이 녀석 가문 소유거든. 수도에서 내 동행인이기도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아오신의 무리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들 모두가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나누려 손을 내밀었고 우아오신이 입꼬리를 비트는 것을 지켜보았다. SSS급이라 아주 번지르르한 타이틀이네. 하지만 성화대학교엔 너처럼 시골 구석에서 기어올라온 불쌍한 촌뜨기들이 널렸어. 그딴 꼴을 하고서 진짜 1등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냐? 우아오신의 어조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레이 양의 분노가 먼저 폭발했다. 우아오신, 너 대체 왜 그래?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우아오신에게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장리는 수지한 총교관님마저 극찬하신 분이야. 너 지금 진심으로 수지한 총교관님의 안목을 의심하겠다는 거냐? 우아오신은 레이 양이 나 같은 놈 때문에 자신에게 이빨을 드러낼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했다. 이 부유한 후계자들의 모임에서 우아오신은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 권력자였다. 레이 양,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는데 연맹에서 3등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뭐 상관없어. 장민이 진짜 1등을 했다 한들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렸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진짜 재능이 있다고 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연맹에는 빛도 못 보고 묻힌 풋내기 천재들이 널렸어. 레이 양의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가 다시 맞받아치려 할 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당신이 수도만 해수관의 우아오신이군. 나는 티끌만큼도 화나지 않은 얼굴로 정중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아오신은 내 차분하고 확고한 눈빛을 마주하자 속에서 무언가 움찔하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애써 무시했다. 뭐? 내 말이 틀려? 뭐 할 말이라도 있냐?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약자들이 내세울 게 없을 때나 하는 짓이지. 난 그딴 저급한 짓은 안 해. 딱 하나만 묻지. 할 말 다 끝났나? 다 끝났으면 그만 내 앞길에서 비켜주면 좋겠는데. 길 막고 있잖아. 우아오신의 뒤에 있던 추종자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아오신 형님, 저 자식 도대체 지가 뭔데 저러는 겁니까? 더는 못 참겠네. 제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나는 싸울 듯이 기세를 올리는 무리를 보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야망이라곤 없는 한심한 금수저 놈들. 현보 혼자서도 저런 놈들 여러 명은 거뜬히 상대할 텐데 다행히도 우아오신은 꽤 똑똑했다. 그는
손을 들어 추종자들을 제지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무리를 이끌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깊고 울림 있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파크 대학의 입학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학교 안에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안경 너머로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군중 속의 모든 목소리가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내 이름은 바이펑이다. 나는 이번 시험의 총책임자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시간이 됐다. 따라와라.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바이펑은 몸을 돌려 다시 대학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0명의 수험생 모두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무거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30분 넘게 걸어 도착한 시험장은 넓은 광장이었다. 외곽을 따라 9개의 경기장이 세워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각 경기장에는 이미 학생이 한 명씩 서 있었다. 경기장이라고? 우리끼리 순위를 두고 싸워야 하는 건가? 바이펑은 이미 관전대에 올라가 있었다. 1차전 전투평가다. 하지만 너희들끼리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장에 있는 저 사람들이 보이나? 저들은 작년에 입학한 너희 선배들이다. 1차전을 위한 9명의 챔피언이지. 너희는 저들 중 아무에게나 도전할 수 있다. 3분 동안 지지 않고 버텨내면 합격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챔피언들은 자신의 티어를 억눌러 실버 등급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가장 강한 자부터 약한 자 순으로 1부터 9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다. 더 강한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성공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말을 마친 바이펑의 시선이 군중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에게 닿아 멈췄다. 연맹 역사상 최초의 SS 등급이라지? 볼만한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지. 바이펑이 차갑게 웃었다. 그의 발밑에서 가벼운 바람이 일더니 허공으로 곧장 걸음을 내디뎌 학교 운동장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다. 1000명의 경악한 수험생들이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가 방금 날아갔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중이동이 가능하다면 최소 각성자 등급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연맹 전체를 통틀어 최고라 불리는 스파크 대학이었다. 시험관 한 명의 힘만 해도 각성자 수준이었다. 바이펑이 떠난 후에도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레이양과 수샤오샤오 역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우리 셋은 조용히 서서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때 한 학생이 5번 경기장으로 걸어가 제어판에 손을 올렸다. 푸른 빛이 그를 감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경기장 위에 서 있었다. 수험생 니우산창 5번 경기장 도전. 제한 시간 평가 시작. 3분. 경기장 위로 전광판이 나타났다. 도전 과정이 화면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나는 모니터를 통해 두 야수를 바라보았다. 니우산창의 야수는 성인 키의 절반 정도 되는 작고 누런 황소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야수의 정보를 읽어냈다. 이름, 도하 황소, 티어, 브론즈 5성. 그러고 나서 챔피언의 야수를 살폈다. 이름, 달빛 기사, 늑대왕, 티어, 실버 1성, 브론즈 6성으로 억눌린 상태. 나는 니우산창이 질 거라고 확신했다. 저 황소는 3분은커녕 1분만 버텨도 기적일 것이다. 내 시선이 잠시 챔피언에게 머물렀다. 스파크 대학은 매년 연맹 전체에서 단 200명의 학생만을 받아들인다. 이런 시험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곳에 합격하려면 에픽 등급은 기본 중에 기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경기장 위에서 두 전투원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전투에 돌입했다. 결과는 내 예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도하 황소는 달빛 기사 늑대왕의 적수가 전혀 되지 못했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황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반면 늑대왕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여유로워 보였다. 마지막 일격을 날린 후 늑대왕은 테이머 곁으로 유유히 돌아가 자리 잡았다. 일어나, 황소야. 니우산창은 야수에게 다시 일어나 싸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황소는 이미 부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니우산창의 평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챔피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황소에게 회복약 한 병을 건넸다. 네가 졌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니우산창과 황소는 황금빛에 휩싸이더니 경기장 밖으로 다시 나타났다. 광장에 정적이 감돌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레이양과 수샤오샤오를 쳐다보았다. 어디로 갈지 정했어? 레이양이 먼저 대답했다. 난 3번 경기장으로 가겠어. 3번 경기장, 브론즈 8성. 레이양의 뇌옥 광폭곰은 불멸 등급의 브론즈 7성이었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 수샤오샤오도 같은 선택을 했다. 나도 3번 경기장. 장형님, 형님은요? 내 시선은 관측석에서 가장 가까운 1번 스테이지에 머물렀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걸로 할게. 레이양과 수샤오샤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심이세요, 장형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쉬안바오는 이미 브론즈 9티어였다. 9티어, 스테이지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건 무의미했다. 차라리
10티어를 노리는 편이 나았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3분 정도 버티는 건 문제 없을 테니까. 그렇게 결정했다면 가자. 강 형님, 먼저 가시죠. 수샤오샤오랑 전 아래에서 지켜볼게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먼저 간다. 그러고는 광장 구석에 있는 스테이지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 저기 좀 봐. 어디 가는 거야? 1번 스테이지에 도전하잖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1번 스테이지는 브론즈 10티어라고. 저긴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중에 도전할 배짱도 없는 녀석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뿐이야. 난 저 녀석을 믿어. 연맹 최초의 SS 랭크 달성자잖아. 머지않아 광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우아오신도 이를 발견하고는 무리를 이끌며 인파를 해치고 나왔다. 저 촌놈 아니야?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건가? 진심으로 1번 스테이지에 도전하겠다는 거야? 우아오신조차도 내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가 비웃음을 흘렸다. 저런 시골 구석에서 온 놈들은 항상 겉멋에만 잔뜩 들어있다니까. 어디 한번 얼마나 망신당하는지 지켜보자고. 나는 주위의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리고 스테이지 아래에 있는 제어판에 손을 올렸다. 다음 순간 금빛 광채가 나를 감쌌다. 눈을 떴을 때 쉬안바오와 나는 1번 스테이지 위에 서 있었다. 1번 스테이지를 지키는 챔피언은 숨길 수 없는 기품을 풍기는 백발의 청년이었다.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 이름은 진쯔 쉬안. 1번 스테이지의 수호자다. 그에게선 특권층으로 태어난 자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다. 나도 짧게 내 소개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혐오감을 포착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의 인사치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진쯔 쉬안이 자신의 마술을 소환했다.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가진 작은 새였다. 머리에는 가느다란 금빛 깃털 한 가닥이 나 있었고 그 깃털이 빛을 반사해 도저히 눈을 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녀석의 정보를 읽어냈다. 이름, 눈송이, 금실핀치, 티어 실버 3, 브론즈 10으로 억제됨. 나는 손을 뻗어 쉬안바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쉬안바오, 준비됐어? 가자. 진쯔 쉬안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움직였다. 스노우롱, 설원 폭풍을 써라. 금실핀치인 스노우롱이 스테이지 10m 위로 솟구쳤다. 티 없이 새하얀 날개가 허공을 세차게 갈랐다. 5m 크기의 폭풍이 형체를 갖췄다. 그 뒤에 숨겨진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우리에게 닿기도 전에 소용돌이 치는 바람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폭풍은 쉬안바오를 향해 곧장 찢어질 듯 들이닥쳤다. 쉬안바오의 몸이 바짝 긴장했다. 물빛 푸른 파동이 밖으로 퍼져나갔다. 현무의 영역이 단숨에 전개되었다. 진쯔 쉬안은 스테이지 끝에 서서 쉬안바오 주위를 감싼 얇고 희미한 빛의 장막을 지켜보았다. 그가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종이장 같은 방패로 스노우롱의 설원 폭풍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감히 내게 도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는 해야 할 거다. 순식간에 설원 폭풍과 쉬안바오가 정면으로 격돌했다. 엄청난 강풍이 광장을 휩쓸었다. 폭풍이 잦아들자 모든 시선이 스테이지로 집중되었다.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기묘한 거북이와 뱀의 혼합체가 그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진쯔 쉬안의 동공이 작게 수축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에픽 등급 브론즈 10티어의 눈송이 금실 핀치로는 쉬안바오를 쓰러뜨리기는커녕 녀석의 공격을 버텨내지도 못할 터였다. 쉬안바오는 자질면에서 2단계나 높은 레전더리 등급이었기에 진쯔 쉬안은 화를 참지 못하고 허수음을 터뜨렸다. 올해 신입생들은 정말 대단하군, 안 그래? 내가 비록 동기들 중에선 꼴찌였을지 몰라도 너희 같은 풋내기들이 함부로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스노우롱, 몰아붙여라. 금실 처형을 써라. 나는 그 핀치가 다시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방금 전의 설원 폭풍으로 진쯔 쉬안의 한계는 이미 바닥까지 파악했다. 내 마음속으로 쉬안바오의 승리는 이미 시간 문제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조금 더 훈련하게 놔두는 게 어떨까? 비행타임 마수와 싸우는 건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까. 이번에 스노우롱이 공중으로 솟아오르자 머리 위에 금빛 깃털이 화살촉처럼 꼿꼿하게 섰다. 그리고 핀치는 곤두박질 쳤다. 금빛 끝자락은 쉬안바오의 등에 또아리를 튼 검은 뱀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황금실이 현무의 영역에 닿는 순간 단단한 바위와 부딪힌 듯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현보의 등껍질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경기장 주위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진쯔 쉬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듣보잡이 쉐롱의 공격을 연달아 2번이나 막아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쉐롱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브론즈 10티어는 이제 현보의 훈련 상대로도 부족하니까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겠어. 현보, 저 새를 끌어내려. 현보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렸다. 녀석이 발톱을 들어 경기장 바닥을 수면치듯 온 힘을 다해 내리치자 시면의 바다 압력이 발동되었다. 아직 공중에 떠있던 금사핀치 쉐룽은 갑자기 태산이 짓누르는 듯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녀석은 하늘에서 그대로 곤두박질 쳤다. 경기장에 서 있는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인내심이 없었다. 나는 핀치가 부식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며 음연의 안개를 사용하라고 현보에게 명령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진쯔슈안이 쉐룽을 부르짖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유리구슬 크기의 빛의 구체를 꺼내 주먹으로 박살냈다. 순식간에 짙은 에너지가 쉐룽을 감쌌다. 빛이 흩어지자 쉐룽을 짓누르던 억압이 풀렸다. 녀석은 원래의 티어인 실버 3티어로 돌아왔다. 촌놈 자식, 너랑 내 거북이는 오늘 이 경기장에서 끝이다. 진쯔슈안의 두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다. 쉐룽, 저놈을 죽여버려. 실버 3티어로 회복된 쉐룽. 녀석이 날개를 힘차게 펄럭이자 음연의 안개가 흩어졌다. 내 동공이 날카롭게 수축했다. 큰일이다. 실버 3티어면 현보보다 무려 4티어나 높다.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억압에서 벗어난 쉐룽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극강의 한기로 이루어진 광선이 현보를 향해 정통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경기장을 스치듯 불어오더니 한기의 광선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 바이펑이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쯔슈안, 징계위원회로 출두해라.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벌인다면 즉시 퇴학이다. 진쯔슈안의 머리끝까지 뻗쳤던 화가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평가 규정을 어긴 것은 연구 기록에 남는 중죄였다. 6개월의 근신 처분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감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순순히 처분을 받아들이고 물러났다. 진쯔슈안이 떠난 후 나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이펑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현보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전투를 빨리 끝내는 데만 집중하느라 진쯔슈안이 실버 3티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하마터면 큰 대가를 치를 뻔했다. 바이펑이 경기장 위로 올라와 말했다. 이번 일은 진쯔슈안의 과실이다. 너는 평가에 합격했다. 1라운드 만점 500점. 입학평가에는 단 2라운드뿐이었다. 총점 400점만 넘으면 스파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내 1라운드 점수만으로도 이미 합격선은 아득히 넘은 셈이었다. 경기장 주위에서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다른 경기장의 챔피언들조차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스파크 대학교 역사상 1라운드에서 만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맹 최초의 SS 랭크다운 결과군. 나는 경기장에서 내려왔고 사람들의 선망과 질투가 섞인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내게 말을 걸진 않았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우아오신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1라운드 만점이라고? 그래서 뭐? 촌놈은 어차피 촌놈일 뿐이야. 2라운드는 단순한 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무슨 수작을 부릴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스파크 대학교에 온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레이양. 경기가 끝난 후 레이양과 수샤오샤오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수샤오샤오는 거의 경외심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장오빠, 우리 언니 소개해줄게.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수샤오샤오가 나를 이어주려고 한 게 벌써 2번째였다. 그 후 레이양과 수샤오샤오도 각자의 평가를 시작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둘 다 3분도 채 안 되어 상대를 쓰러뜨리고 통과했다. 각각 300점을 손에 거머쥐었다. 놀라운 건 우아오신을 따르는 수도의 도련님 무리도 모두 평가를 통과하여 각자 200점씩을 챙겼다는 점이다. 나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다. 저 버릇없는 말썽쟁이들이 대체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갖춘 거지? 게다가 녀석들은 하나같이 에픽 등급의 야수를 데리고 있었다. 레이양의 설명에 내 의문은 순식간에 풀렸다. 그 에픽 등급 야수들은 직접 각성시킨 게 아니야. 돈으로 산 거지. 다음날 최종 관문을 통과한 응시자는 4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광장에선 바이펑이 2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라운드는 보조 직업의 소양을 평가한다. 수샤오샤오가 덧붙였다. 입학평가 2라운드는 매년 이걸 테스트하는데 구체적인 과제는 매번 달라져. 단상에선 바이펑이 헛기침을 짧게 하더니 입을 열었다. 올해 2라운드는 연맹의 36개 주류 직업 중에서 출제된다. 각 직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곳에 준비되어 있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문 요건을 달성해라. 단 하루 안에 입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에게 너희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무리가 웅성거리며 폭발했다. 하루 만에 보조 직업의 입문 요건을 통과하라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누구도 이것이
진짜 과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수샤오샤오는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다. 우리 언니가 이 평가를 볼 때도 2라운드 과제가 똑같았어. 레이양과 나는 동시에 그녀를 확 돌아보았다. 통과했어? 수샤오샤오가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통과 못했으면 스파크 대학교에 어떻게 들어갔겠어? 나는 머쓱해져서 머리를 극적였다. 너희 언니는 인문으로 무슨 직업을 골랐는데? 수샤오샤오는 잠시 생각했다. 저희 언니는 대장장이를 선택했어요. 그냥 쇠를 두드리고 재료에 대해 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입문하기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두 분께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내가 물었다. 수샤오샤오가 대답했다. 저희 언니는 힘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리고 수샤오샤오의 두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래서 언니는 몇 점을 받았어? 대장장이는 2티어 직업이잖아요. 언니는 300점을 받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코 가볍게 넘길 점수가 아니었다.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다른 직업들은 어때? 어떤 게 인기가 많지? 예년의 지원자들은 대부분 재봉사, 감정사, 요리사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 직업들은 점수 상한선이 그리 높지 않아요. 감정사는 200점이 최고점이죠. 그리고 0티어 직업은 단 하나뿐이에요. 수샤오샤오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건 바로 진법 설계사예요. 내 동공이 수축했다. 나도 이 직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진법 설계사는 야수의 고유 등급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물질인 고품질 배양액을 배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법 설계사는 연맹 전체에서 거의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기초적인 일성, 진법 설계사조차 모든 주요 세력들이 앞다투어 영입하려 하는 대상이었다. 물론 그에 걸맞게 진입 장벽도 무척이나 높았다. 성화 연맹 전체를 통틀어 진법 설계사는 고작 이 2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그중 이성 이상의 등급은 8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양은 내가 조용해진 것을 눈치채고 의아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장형, 뭘 고를 생각이에요?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역시 진법 설계사겠지. 그게 0티어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특수 능력이 야수의 진화 경로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이 능력만 있다면 진법 설계사가 되는 것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었다. 나는 플랫폼 구역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이미 3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에는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 시선이 가장자리에 있는 한 구역에 머물렀다. 그곳에 놓인 모든 것은 진법 설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재료도, 도구도, 그 모든 것이